날벼락이라는 게 정말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일까요? 안진영 기자님. 고속도로에서는 예상치 못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죠. 지금 말씀드릴 소식 역시 그렇습니다. 이 아찔한 순간 영상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를 달리고 있는 한 승용차, 저 앞 오른쪽 2차선에 노란 화물차 한 대가 보이는데요. 네. 그런데 갑자기 화물차에서 쇠조각 하나가 떨어져 나오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로에 튕긴 후 튀어오르면서 이 승용차를 향해 어머. 날아옵니다. 어머. 그리고 이 쇠조각, 조수석 앞유리를 그대로 관통하고 맙니다. 어머 세상에. 그야말로 눈 깜짝할 새에 벌어진 일이에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입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화면에서 보신 SUV 차량이 그제 오전 경기도 이천시 중부고속도로 1차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2차선에서 앞서가던 화물차와 차량 간격이 조금씩 좁혀지고 있었는데 네. 그 순간 화물차 오른편 뒤편에서 무엇인가가 날라옵니다. 바로 50cm의 어머. 쇠조각이 떨어져 나오더니 도로에 한번 부딪히고는 튕겨서 SUV 차량의 앞유리를 관통해 뒷유리를 뚫고 나가버립니다. 세상에. 하마터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보세요. 저 지금 사진 보이시죠? 그냥 부딪혀서 앞유리가 금간 정도가 아니에요. 저걸 관통하고 뒷좌석 보세요. 여기 차 천장 뒷유리 다 박살났어요. 저게 길이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거의 인명살상할 수 있는 그런 쇠조각이네요. 김은미 팀장, 저 쇠조각의 정체가 뭡니까? 저 쇠조각이 판 스프링이라는 건데요. 네. 화물차의 그 완충 장치 때문에 판으로 끼운 판 스프링이 있어요. 아. 정상적으로 이렇게 깨져가지고 튈 수도 있지만 일부 화물차 운전 기사분들이 저 판 스프링 떨어진 거를 적재함 사이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끼워놓든 아니면은 물건을 많이 싣기 위해서 끼워놓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달릴 때 그게 빠지는 수가 있어요. 근데 저거를 고속도로에서 달리면은 그게 떨어지면서 튕기면서 오게 되면은 저게 쇠조각이거든요. 저게 정말 위험한, 총보다 더 위험한 거거든요. 저게 만약에 실제로 운전기사분한테 오면은 사망할 뿐만 아니라 네. 차에 탔던 모든 분들을 피해를 입기 때문에 아마 판스프링을 절대로 화물기사분들이 그 적재함에 끼워놓거나 설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판 스프링 사고 여러 차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김현주 평론가 지금 아찔한 상황인 게 지금 그리고 걱정되는 게 저 판 스프링이 튕겨져 와서 조수석 쪽 유리를 관통했단 말이에요. 혹시 저 차량의 조수석에 지금 사람이 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어땠습니까? 타고 있었습니다. 어머, 조수석에만 타고 있었던 게 아니라 뒷좌석에도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어머 어떡해요? 그러니까 운전자의 부인이 조수석에 타고 어머. 있었고 그 뒷자리에는 딸과 장모님이 타고 계셨어요. 어머 세상에. 그런데 저 어마어마한 쇠조각이 앞유리를 순식간에 관통하고 차 내부에 충격이 한번 1차 가해진 후에 뒷유리를 뚫고 나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이 4명이나 타고 있었는데 네. 그들 중 아무도 큰 부상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기 저 판 스프링이라고 하는 게 50cm 길이라고 했잖아요. 저게 도로에 부딪히면서 총알처럼 빠르게 와서 지금 앞유리를 관통했는데 세상에. 저게 운동 에너지와 합쳐지면서 어마어마한 힘이 가해지는 것이거든요. 어허. 저 만약에 4분이 타고 있었는데 저 중에 한 분이라도 사고를 아유. 당했으면 어쩔까 생각을 하면 아주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게 되고 저 판스프링 사고가 이미 2018년, 19년에 인명사상 사고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운전자가 중상을 입는 사고도 있었고요. 세상에. 정말 구사일생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상조차 하기 싫잖아요. 정말 하늘이 도왔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지금 최동 교수님.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 차량이 4명이나 타고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유리창이 깨졌잖아요. 그 파편들이 튀면서 약간의 이제 찔림은 있었지만 크게 찰과상 다치는 정도 있었나 찰과상 봐요. 정도만 네.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외상은 없었고 천운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운전자가 그래서 4분 다 아직 안전하다라는 점에서는 그래도 다행이다. 네. 그나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장모님 연세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내분, 따님이 많이 지금 놀랐대요. 관련해서 지금 피해 차량 운전자분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쾅 하고 집사람은 놀래서 소리 지르고 저는 그 앞에 차량 잡아보려고 클락션 울리면서 조금 쫓아갔어요. 조금 한 2, 3초 쫓아가다가
식구들을 살펴야 되니까 갓길로 바로 주차를 했고요. 처음에는 이게 부딪히고 유리창을 깨고 밖으로 튕겨나간 줄 알았어요. 관통된지 모르고. 나중에 이제 차를 세우고 둘러보다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다들 멍해서 장모님 같은 경우는 놀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시고, 집사람도 비명 지른다고 입을 잠깐 벌렸는데 입안에 유리나 이런 것에 튀어서 생수로 헹궈내고 크게 눈에 띄는 외상은 없어요. 본닛을 맞고 튀어오르면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수평으로 들어왔으면 얼굴로 직격을 했겠죠. 네. 당시 상황을 말로만 들어도 섬뜩하고 아찔합니다. 안진용 기자님, 차량 앞부분 보닛에 한번 튀기지 않았다면 그게 정말로 많은 분들의 생명을 구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건 정말 다행인데요. 일단 누구의 잘못인지를 또 가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화물차에서 판스프링이 떨어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네. 그 현장을 벗어난 화물차주를 찾기 위해서 CCTV를 분석을 했는데요. 아하. 이 피해 운전자에 따르면요, 경찰이 해당 화물차 운전자를 찾아서 만났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현재까지는요, 불법 개조는 아닌 것 같은데 조금 더 조사해 봐야겠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고요. 네. 인명 피해는 없어서도 차량 수리 견적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유리창 교체 및 내장 파손 부분 총 700에서 800만 원 정도의 견적이 나온 상태고요. 네. 차량에서 떨어진 부품으로 사고가 났다면요, 해당 차량 운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처벌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사고는 인명 피해는 나지 않았어요. 천만 다행으로. 그런데 판스프링 사고,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도로 위에 흉기다. 지금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판스프링 사고가 사실은 심심찮게 나고 있는데 문제는 가해 차량을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개조라든가 불법 장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을 못 잡게 되면 처벌을 못하지 않습니까? 물론 찾는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실치사상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전번에 내부 2018년도에도 판스프링 사고가 결혼을 앞둔 남자가 운전하다 사망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이제 기억나는 것 같은데. 2020년에도 이제 중부고속도로 일쪽에서 다크레인 부속품이 떨어져가지고 맞았는데 중상을 입었고 아이고.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불법 장착 개조령고를 당연히 단속해야 되지만 실제로 쉽지 않죠. 그래서 화물차를 가다 보면 이 점검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권한을 줘서 실제적으로 판스프링을 가지고 불법 장착이나 개조하는 걸 적극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단속이 좀 심해야 되겠죠. 네. 정말로 안전사고는 정말 예고 없이 찾아온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로 천우신조, 하늘이 도운 그런 사고 아니었나. 그리고 해당 화물차 운전자요. 진짜 이 정도에 그친 걸 천만 다행이라 생각하고 반성하고 다음부터는 안전운전 꼭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